시작과 동시에 코너 맥그리거의 압박, 포이리에 침착하게 가드 올리면서 오른발, 앞발 로우킥으로 응수했고요. 그 뒤에도 왼발, 뒷발 로우킥을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경기 초반이어서 맥그리거의 반응 속도가 좋죠. 포이리에의 뒷발 로우킥은 적중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뒤이어서 이어지는 두 선수의 앞손 싸움, 상대적으로 리치가 긴 맥그리거의 잽이 유리해 보이지만 포이리에 또한 앞손 잽에 이은 그리고 앞손 훅으로 맥그리거의 잽을 끌어들이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훅을 잘 사용했어요. 포이리에 선수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맥그리거죠. 이에 주먹을 뻗지 않고 로우킥으로 맥그리거의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포이리에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만약 경기 초반에 맥그리거의 압박에 못 이겨서 포이리에 선수가 먼저 주먹으로 공격했으면 아마도 맥그리거 선수의 뒷손 카운터를 맞고 경기가 맥그리거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침착하고 영리하게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포이리에 선수가 압박이 심해지면 로우킥으로 맥그리거의 앞다리에 데미지를 차곡차곡 쌓아줬죠. 경기 중에 보면은 경기 해설하시는 분들도 I think kicks very important for Dustin 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I think kicks are very important for Dustin. 그리고 곧바로 포이리의 특유의 엇박자 타이밍에 훅을 크게 휘두르고 태클로 연계하면서 맥그리거를 테이크다운 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포이리에는 이미 맥그리거의 왼손 카운터를 예상하고 뒷선 훅을 크게 휘두르면서 머리를 최대한 숙여서 맥그리거의 뒷손 카운터를 미연에 방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플랜을 잘 짠 거죠. 내가 먼저 주먹을 질렀을 때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좋은 맥그리거는 뒷손 카운터를 날릴 거니까 내 머리를 최대한 어깨선상보다 낮게 위치해서 그 뒷손 카운터를 맞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한 것 같아요. 맥그리거가 포이리에게 테이크다운을 허용하자마자 곧바로 케이지 뒤쪽으로 몸을 이동해서 재빠르게 디펜스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맥그리거 선수가 아마 하빕과의 재대결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테이크다운 디펜스를 준비했고 훈련했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이리에 선수가 이제 그라운드 상황에서 양 허벅지를 강하게 잡고 맥그리거를 들어 올렸어요. 왜 들어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하빕처럼 이렇게 양 다리를 묶고 나서 이제 당겨서 자기가 탑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공격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양다리를 잡고 들어 올리더라고요. 왜 들어 올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걸 보면서 이건 무슨 힘낭비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일어나서 돌아 나오는 맥그리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클린치 싸움. 맥그리거가 세로니전에서 꽤나 쏠쏠하게 재미를 봤던 어깨 싸움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더티복싱 기술이죠. 어깨로 한 방 맞은 포이리에는 영리하게 머리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맥그리거의 왼쪽 어깨를 피해가면서 자신도 맥그리거에게 어깨빵을 시전하죠. 맥그리거의 어깨 공격은 중심을 낮췄다가 점프를 하는 형식의 어깨 공격을 보여주고요. 굉장히 체중이 많이 실려요, 이 방식은. 하지만 케이지에 몰린 포이리에는 중심을 낮출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 어깨를 뒤로 뺐다가 앞으로 밀어치는 형식의 어깨 공격을 시전합니다. 이 방법도 나쁘진 않지만 맥그리거의 어깨 공격이 훨씬 더 위협적인 어깨 공격이죠. 맥그리거는 포이리에의 팔을 잡았다 놓으면서 엘보 공격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곧바로 포이리에는 맥그리거를 돌려서 케이지로 밀어넣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움직임은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맥그리거를 케이지로 밀어넣자마자 자신의 머리는 맥그리거의 오른쪽 선상에 두고 그리고 자신의 중심을 낮추어서 맥그리거가 살짝 위로 뜬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맥그리거의 왼쪽 어깨 공격 그리고 왼쪽 팔꿈치 공격을 제대로 차단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케이지를 등지고 할 게 별로 없는 맥그리거가 몸통 공간이 생기는 것을 느끼고 크게 니킥을 성공을 시키죠. 하지만 맷집 좋은 포이리에는 끄떡도 없어 보입니다. 포이리에는 계속해서 싱글렉 테이크다운을 노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맥그리거의 디펜스가 좋아서 성공을 하지는 못하죠. 다리를 잡혀있는 맥그리거가 자신의 다리를 잡고 있느라 상체가 많이 숙여진 포이리에를 비교적 쉽게 돌려서 다시 케이지에 밀어넣습니다. 그러자마자 다시 앉았다 일어설 수 있는 맥그리거의 다운업 어깨 공격이 시작되죠. 또 한 방 맞고 포이리에는 다시 머리를 맥그리거의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맥그리거의 어깨 공격을 차단시키는 동시에 자신 또한 오른쪽 밀어치는 어깨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죠.
무슨 대화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맥그리거가 스탬핑으로 포이리에의 발등을 공격하죠. 이 예상치 못한 공격에 아오를 시전한 포이리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된 클린치 싸움에 지친 포이리에가 맥그리거를 이렇게 밀어내죠. 약간 밀어내다가 안 되면은 뺨 클린치도 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밀어내자마자 맥그리거가 크게 엘보우를 한 방 성공시킵니다. 이때 만약에 포이리에의 눈 주변에 컷이 생겼으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도 컷은 일어나지 않았죠. 포이리에는 다시 약발 로우킥으로 상대적으로 맥그리거보다 짧은 리치를 보완해가면서 맥그리거의 압박을 약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맥그리거의 압박에 아예 오른손 가드를 올리고 왼손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나 맥그리거의 원에 포이리에가 앞선 훅을 헛손질하면서 왼손 클린 히트를 맞게 되죠. 데미지가 좀 있었는지 포이리에가 여태까지와는 다른 타이밍의 공격을 시도했고, 맥그리거는 이를 놓치지 않고 오른손 공격을 연달아 성공시킵니다. 몇 방 맞고 살짝 열받았는지 양훅을 붕붕 날리는 포이리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계속되는 잽 싸움, 역시 리치가 긴 맥그리거가 유리한 모습을 보였고요. 잽 싸움은 안 되겠는지 포이리에가 다시 로우킥을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로우킥을 맞은 맥그리거가 다리가 많이 아팠는지 로우킥 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거리를 좁히며 공격하다가 포이리에의 앞손 훅에 맞고 말죠. 삿대질로 도발하는 포이리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침착한 척 하다가 맥그리거가 공격을 들어오자 포이리에는 양손으로 가드를 굳게 올리고 방어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맥그리거의 공격이 끝나자마자 다시 로우킥을 시전하죠. 확실히 포이리에의 로우킥이 효과를 보고 있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라운드 초반에 맥그리거는 포이리에의 로우킥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반응 속도를 보여줬지만 1라운드 후반 맥그리거는 압박을 들어가는 중에 포이리에의 로우킥을 전혀 못 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맥그리거는 계속되는 포이리에의 로우킥에 압박을 살짝 풀고 뒤후리기를 시전하여 포이리에를 뒤로 무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1라운드 10초가 남았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맥그리거는 더욱 강하게 압박하며 몇 대라도 더 때리고 라운드를 종료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포이리에는 잽으로 거리를 재다가 다시 크게 로우킥을 한 방 성공시킵니다. 겨우 경기가 1라운드였을 뿐인데 왜 서둘렀을까요? 이렇게 해서 1라운드 종료합니다. 이번엔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역시 맥그리거가 먼저 압박을 시작했죠. 아마도 자신의 다리가 얼마 못 버틸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를 길게 끌고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맥그리거가 압박을 들어오자 포이리에는 다시 뒤로 슬슬 빠져주며 로우킥으로 맥그리거를 괴롭힙니다. 로우킥을 몇 방 더 맞은 맥그리거의 압박은 더 이상 압박이라고 볼 수 없었죠. 이건 압박이 아닌 포이리에를 거의 쫓아다니는 모습으로까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로우킥이 제대로 효과가 있다는 확신이 생긴 포이리에는 슬금슬금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경기 내내 먼저 압박을 시작하던 맥그리거는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기 시작하고 결국 다시 한번 로우킥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맥그리거는 포이리에의 킥을 캐치해서 케이지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만약 맥그리거의 오른발에 데미지가 없었다면 포이리에의 다리를 잡은 상태에서 스윕킥을 시도해서 포이리에를 넘어뜨릴 수도 있었겠지만, 맥그리거는 그저 다리를 잡고 앞으로 걸어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죠. 결국 다리를 놔주고 왼발 럭키 하이킥을 노렸지만 포이리에가 가드를 해주면서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왕 케이지까지 몰아넣은 거 계속해서 압박을 시도하며 카운터 타이밍을 노렸지만 역시나 포이리에는 다시 한번 로우킥을 시전하고, 맥그리거는 또다시 킥캐치에 성공하지만 이렇다 할 재미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퍼컷 두 방을 연달아 헛날리면서 포이리에의 앞손 훅을 맞게 됩니다. 여기서 포이리에는 자신의 승리를 거의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제 포이리에는 자신있게 거리를 좁히면서 주먹 싸움을 시도합니다. 다리에 데미지가 없는 포이리에의 움직임은 굉장히 다이나믹해 보이는 반면에 맥그리거는 그냥 서서 포이리에의 실수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역시 맥그리거는 맥그리거죠. 이름값에 걸맞게 다리가 만신창이인 상태에서도 원투를 연달아서 시도하면서 끝내 한 번은 성공을 시키더라고요. 하지만 다리에 데미지도 심했고 체력도 빠진 맥그리거는 무리하게 어퍼컷을 시전하다가
포이리에에게 앞선 훅을 또 맞게 되고 이 틈에 포이리에는 코너에서 여유롭게 돌아 나오며 다시 맥그리거를 케이지로 몰아넣습니다. 포이리에가 압박을 하기 전에 미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겠지만 맥그리거는 아마도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제 포이리에의 무서운 양빠따가 기다리고 있죠. 약 15초가량 포이리에는 자신의 거리를 잡고 무지막지한 양훅을 수차례 휘두릅니다. 아마 맥거리거는 눈으로는 손이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몸이 말을 안 듣는 상태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포이리에의 주먹에 몇 번 반응하면서 위빙으로 피해주고 카운터도 시도를 했지만 역시나 역부족이었죠. 결국 가드도 못 올리고 포이리에의 오른손 훅이 맥그리거의 안면에 적중하면서 맥그리거는 그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포이리에는 그대로 맥그리거를 쫓아가서 마지막 오른손을 한 번 더 적중시키고 이어서 왼손 후속타를 연속적으로 날리려는 순간 레프리가 경기를 중단시키게 됩니다. 나이스 타이밍 레프리. 이렇게 해서 경기는 포이리에의 TKO 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He's got to go back to the